영립부터. 자, 가작품의 두 번째 줄 보면 시적 화자와 시인이 동일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 가다 모두 시인의 삶과 시적 상황을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가작품의 작가는 지금 김삿갓이라고 나와 있는데 김삿갓이 과거 시험에서 자기 할아버지를 비판하는 내용을 써서 급제를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라는 걸 나중에 알아요. 그래서 너무 쪽팔린 거지. 그래서 삿갓을 쓰고 평생을 방랑했다고 합니다. 네, 오른쪽에 내가 살짝 써놨는데 홍경래의 난이라고 들어봤지?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을 때 김삿갓의 할아버지인 김익순이 황복을 해요. 그 당시에 거기에 있는 사또였거든. 근데 그게 이 연자제에 의해서 그 집안이 다 망했는데 김삿갓이 자기 할아버지 이름이 김익순이라는 걸 몰랐어. 그래서 자기 조부를 비판했다가 나중에 그걸 알고 창피함을 느꼈다. 그 다음에 황진이 같은 경우에는 벽계수라는 남자가 자신을 과소평가한다라는 말을 듣고 그 앞에서 예술적 역량을 발휘하여 그를 말에서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이 실제 벽계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본명이 벽계수는 아닌데 별칭이죠. 벽계수라는 별명이 있었던 남자입니다. 가다에 대한 설명이고요. 네, 가작품부터 볼게요. 제목에 있는 영립이라는 뜻은 삿갓을 읊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쓰고 다니는 삿갓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시고요. 한시이기 때문에 7원 율시, 네, 한자가 8개고 한자가 7개고 행의 개수가 8줄이라서 율시라고 말할 수 있고 주제는 자연을 벗삼은 방랑생활의 풍류라고 볼게요. 한번 지문을 볼게요. 정처 없는 내 삿갓은 빈 배와 같은데 40년 평생 내내 쓰고 다녔네. 자, 지금 자신의 삿갓을 배에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빈 배는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유유자적 떠다니는 이미지가 있어. 근데 자기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겠지. 그래서 이 부분은 사공 없이 떠다니는 빈배처럼 김삿갓 또한 목표나 아니면 정착지 없이 유랑했다라는 걸 표현을 하는 거죠.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무욕 혹은 유유자적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욕심이 없고 가만히 있는 거고요. 소를 따라 들판으로 가는 목동의 가벼운 차림, 백사장의 갈매기와 버타는 어부의 본색이라네. 자, 여기 있는 목동과 어부를 좀 체크할게요. 자, 목동도 삿갓을 쓰고 다니고요. 어부도 삿갓을 쓰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보통 삿갓을 쓰고 다니는데 이걸 통해서 삿갓이 실생활에서도 유용하다 라는 얘기겠죠? 대구법도 있네. 대구죠? 술 취하면 벗어서 삿갓을 걸고 꽃나무를 바라보고 흥이 나면 이 삿갓을 손에 들고 누각에 올라서 달 구경을 한대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있는 이 삿갓은요 항상 나와 풍류를 같이 즐기는 존재이기도 해요. 자연 친화적인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고 속세 사람들의 의관 옷이죠. 옷은 모두 거칠애이니 온 하늘에 비바람이 가득해도 나는 걱정이 없네. 그러면 이 화자 입장에서 속세 사람의 의관은 나쁜 거겠죠.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것과 관련이 있고 마지막 행에 있는 비바람은 자기를 둘러싼 외부 시련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속세 사람 의관은 허례허식과 관련이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기가 비바람이 가득해도 걱정이 없다는 얘기는 근심에 얽매이지 않는다 라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시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가 않은 게
자기의 삿갓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밖에 없고요. 삿갓과 자신의 공통점이 많고, 그리고 삿갓이 유용하다라는 얘기밖에 없어서 그냥 딱 이 정도로만 이해해주면 되고, 결과적으로 이 작품에서의 삿갓은 화자의 동반자 혹은 화자의 삶을 드러내는 분신이라고 볼 수가 있다. 유유자적할 때 사용하는 삿갓이 결국에 화자의 인생을 드러내주는 소재겠죠. 자, 지문을 다 받고 뒤에 1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1번 문제. 가가 화자가 처한 상황에 도움을 주는 사물의 가치를 드러낸다. 맞습니다. 삿갓은 유용하죠. 풍류를 즐기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2번. 화자가 선택한 삶에 대한 기대감과 만족감을 중점적으로 표현한다. 이게 조금 애매한데 지금 수능 특강에서는 이선지가 이 만족감 맞는데 기대감 때문에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이 시가 미래에 대한 얘기는 없다고 보고 기대감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조금 애매하죠. 자, 4번. 괴로운 상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참아내는 태도에 대한 예찬을 드러내진 않습니다. 유유자적하는 삶을 예찬하고요. 5번. 사람들을 예찬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건 아니죠. 5번 X 칠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1번. 정처 없는 내 삿갓이 방랑을 선택한 작가와 그가 선택한 삶과 관련된 거 맞죠? 삿갓과 김삿갓의 인생이 비슷하고요. 2번. 목동과 어부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고 남들 앞에서 얼굴을 감추며 살던 사람들의 삶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 자, 여기서 목동과 어부를 왜 말했어? 얘네도 삿갓을 쓰고 다녀서 그냥 드러낸 것 뿐이에요. 얘네가 죄가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술이 취하면 흥이 나고 방랑 속에서 자연을 즐기던 작가의 모습을 반영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4번. 속세 사람들은 나쁜 거였죠? 거칠에만 심한 사람들로 보인 거 맞고, 비바람이 가득해도 많은 건 작가가 인생길에 경험한 시련이나 고통을 상징하는 거 맞죠? 나머지는 맞습니다. 자, 나작품 볼게요. 얘들아, 나작품은 요 맨 위에 설명이 나와 있어. 두 번째 줄. 북도지방의 어느 마을에 갔던 김삿갓이 원생원, 서진사, 문첨지, 조석사라고 불리는 4명의 유지들에게 푸대접을 당한 후에 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쓴 거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생원, 진사, 첨지, 석사는 몰라도 되고요. 굳이 따지자면 벼슬직 이름이죠. 근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조롱하고 있는지를 보면 될 거인데 밑에도 또 나와. 얘는 원숭이가 나타나고 쥐를 마주치고 황혼에는 모기, 밤에는 벼룩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안타까운 처지가 드러나는데, 얘가 시를 보면 원생원, 서진사, 문첨지, 조석사라는 4사람을 지칭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의미는 다르지만 유사한 소리가 나는 한자들을 활용하여 자신들을 푸대접하려는 유지들을 골려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 김삿갓이 떠나고 나서야 나의 창작 의도를 알아차린 마을 유지들이 창피함에 얼굴을 붉히고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유지라는 거는 그 마을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 뭐 이런 뜻이죠. 이와 같이 중의성을 활용해 눈앞의 상대를 희롱하는 의도가 나타나는 작품에는 요 다작품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나작품이 중의성이 어디가 드러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한시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죠? 한자를 해석하면 끝에가 그 원생원, 서진사, 문첨지, 조석사인데, 여기서 중의성이 어디에 사용되냐면 이 원, 서, 문, 조예요. 원이 원숭이고, 그 다음에 서가 쥐서자예요. 문이 모기 문자고, 조가 벼룩 조자예요. 그러면 굳이 저 한자를 쓴 게 뭐겠어? 원생원은 원숭이 같은 놈이고, 서진사는 쥐 같은 놈이고, 문첨지는 모기, 조석사는 벼룩 같은 놈이다 라는 걸 언어유의적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지. 자, 여기 볼게요. 해 뜨자 원숭이 나타나고, 고양이 지나가자 쥐가 죽었고, 황혼이 되자 모기가
처마에 이르고 반대자 벼룩이 쏘아대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밖에 없어 얘들아. 얘네 네 개가 전부 다 우의적인 표현이고 희화화의 의도가 있고 결국 마을 유지들을 조롱하는 표현이다. 이것만 알면 이 작품은 끝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수능에 출제가 되면 가능성이 좀 낮긴 하지만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죠. 이것만 알면 끝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작품 동음이어 활용했다.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동음이어. 원숭이원, 쥐서, 모기문, 벼룩조 라는 한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해 뜨자, 황혼, 밤 이런 것 때문에 하루 동안의 시간의 경과가 드러났다라는 표현이 나와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주제는 간단합니다. 지방 유지들을 동물에 빗대어서 희롱함. 이게 끝이지. 너무 간단합니다. 자, 1번 문제 가볼게요. 1번에 1번 문제 갑니다. 나는 화자가 처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느끼게 하는 소재들을 제시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 소재가 지금 뭐냐면 원숭이, 쥐, 모기, 벼룩인데 결국에 그걸 통해 자기를 불편하게 했던 유지들을 비꼬는 거죠. 이게 정답. 2번 아직 모르고 3번 괴로운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건 그럴 수 있어요. 쥐도 나오고 벼룩도 나오는 시간의 흐름이 나오죠. 4번 참아내는 태도 예찬과는 이 시가 관련이 없고요. 5번 자연과 대비되는 인간의 모습에서 바람직한 가치를 찾진 않죠. 이 작품이. 지울게요. 자, 2번 문제. 1번 마을 유지들이 만약에 나 작품을 보고 표면적으로만 접근했다면 자기 자신을 비판한 작품이란 걸 몰랐겠지. 그냥 그대로 원숭이, 쥐, 모기, 벼룩을 순서대로 마주치는 상황이라고만 생각하겠죠. 2번 만약에 마을 유지들이 이 의도를 알았다면 자기들을 염두에 두고 지은 시라는 걸 눈치챘겠죠. 3번 원숭이, 쥐, 모기, 벼룩이 결국 자신들을 지칭한 것임을 알게 되었으면 화가 나거나 민망했겠죠. 부끄러움을 느꼈을 거고요. 3번 괜찮습니다. 4번이 정답인데 마을 유지들이 김삿갓의 언어 유희 방식에 대해 따져보았다면 김삿갓이 소재들과의 특성과 소재 간의 차이점이 아니라 오히려 공통점을 부각해서 원숭이 같은 놈, 쥐 같은 놈이라는 것에 인식을 드러내려 하였음을 알아차렸겠죠. 감히 나를 원숭이같이 취급해? 라고 생각했겠죠. 5번 김삿갓의 진짜 의도를 알고 부끄러움을 느꼈다면 자기를 반성하는 기회가 됐었을 수도 있죠. 그럼 5번도 이제 맞다. 볼 수가 있겠네.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3번 문제. 확인이 안 되죠. 자, 그럼 마지막 다작품 갈게요. 근데 다작품도요,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청산 속에 흘러가는 벽개수를 푸른 시냇물로 빈산을 가득 채운 명어를 밝은 달로 풀이하면 한 번 가면 돌아오기 어려운 인생과 그 덧없음을 토로하며 아름다운 자연에서 쉬어갈 것을 권유하는 내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황진이의 별명이 명월이었어요. 그 당시. 기생들이 자기 본명을 안 쓰잖아. 그래서 자신의 가명을 쓰는데 그 활동명이 명월이었어요. 황진이가. 그 말은 뭐겠어? 벽개수한테 자기한테 쉬고 가라는 그 유혹의 메시지를 보낸 시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벽개수가 당시 어느 왕족의 별칭이고 명월이 시조를 지은 황진이의 기명임을 알고 다시 읽어보면 그 맛이 새롭다. 자신만은 다른 사람들처럼 황진이에게 절대 유혹당하지 않을 것이라 자신감을 드러냈던 벽개수에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자신과 함께 풍류 생활을 즐길 것을 권유하는 낭만과 여유가 느껴진다. 명월 황진이가 이 시조를 청아한 목소리로 웃는 동안 벽개수가 깜짝 놀라 말에서 떨어졌다는 일화가 전해진 걸 보면 황진이의 언어 유희가 상대방의 허를 찔렀다. 그럼 이 작품도 중의성이 나오겠죠. 자, 그럼 작품 바로 갈게요. 굉장히 짧고요. 시조입니다.
어디서 많이 봤을 수도 있어요. 청산리 벽계수야 쉽게 가는 것을 자랑하지 마라. 1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망공산 할 때 쉬어가는 게 어떻겠니? 자, 여기서 벽계수. 자, 이게 중의성이에요. 얘를 표면적으로만 접근하면 푸른 시냇물이라고 볼 수 있고, 이면적으로 접근하면 왕족인 벽계수의 이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별칭이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가는 걸 자랑하지 말라는 건 이 작품이 쓰여진 상황과 관련을 지어서 보면 벽계수가 황진이를 그동안 과소평가했던 거, 쟤 별론데? 라는 것에 대해서 반문을 하는 거예요. 너가 쉽게 지나가는 것을 자랑하지 마라. 일도창해가 뭐냐면 바다에 한번 다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바다에 다다르다. 바다에 한번 도착하면 너 여기 다시 돌아오기 어려워.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지나간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은 주제가 무상감, 허망함이랑 또 관련을 지을 수가 있죠. 명월, 이것도 중이죠. 첫 번째 달이라고 보면 되고, 두 번째는 황진이. 만공산이라는 건 산에 가득 차다. 그래서 명월이 망공산 할 때 너가 쉬어가는 게 어때? 라는 건 일단 첫 번째 해석, 풍류 생활을, 황진이로 봤을 때는 풍류 생활을 즐길 것을 권유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그냥 표면적으로만 접근하면 인생이 한 번 흘러가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즐겨라, 후회 없이 살아라, 이런 의미가 되는데, 여기서 벽계수를 남자로 명월을 황진이로 본다면 황진이가 벽계수를 유혹하는 노래라고 접근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뒤로 잠깐 넘길게요. 네, 그러면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2번. 화자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 이거는 황진이의 선택과는 관련이 없는 시예요. 이 벽계수에 대한 얘기니까 그거에 대한 미련과 안타까움은 관련이 없겠죠. 3번. 점점 가까워지는 인과의 관계에 주목한 적은 없습니다. 4번. 즐겁고 행복한 순간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청자의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5번. 사람들을 예찬하진 않죠, 이 작품이.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3번 문제 마무리 좀 할게요. 1번. 명월이 망공산 한이는 황진이가 서사, 즉 이야기를 쓰는 것과 그 다음에 시가, 노래를 부르는 것에 능한 문인으로서 인정을 받던 상황과 관련이 된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너만 지금 나를 무시하네? 너 내 노래 듣고 나랑 즐기는 게 어때? 이런 메시지로 해석할 수도 있어. 그 다음 2번. 여기는 맞아요. 쉽게 가는 건 황진이를 과소평가했던 벽계수의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3번. 쉬어가라 라는 건 무상한 인생 속에서 풍류적 삶을 권유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4번. 벽계수는 뛰어난 역량을 지닌 황진이의 눈에 자신의 행동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인물처럼 보였겠죠. 그러니까 황진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도도한 척 자랑하지 마. 나한테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을걸? 이런 의도로 이 시를 쓴 거고요. 5번. 일도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렵다라는 건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인생의 유한성과 무상감을 표현한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이면적으로 보면 자기랑 같이 풍류를 즐기자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다. 혹시 여기까지 내용이나 문제에서 질문할 게 있나요? 얘들아, 앞에 고전시가 진도를 지금 내가 먼저 나갔잖아, 학교보다. 혹시 필기가 다르다거나 아니면 좀 다르게 설명하신 게 있나요? 고전시가 2까지 갔을 때? 그